민주당 상황을 저희가 이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안 표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탄핵안이 이제 속도전이 확실히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92 지금 야 6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192석, 8개. 이번 표결 비상겸 해제 18표 가능할까요? 한동훈 대표 설득 작업이 중요한 거 같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100%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명이 그것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번엔 투표를 했어요. 무기명 투표도 아니에요. 결의안에 투표한 거를. 한동훈 대표도 직접 본인장에 들어왔어요. 본인은 원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일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읽어주신 거예요. 위헌 위법적인 거예요. 위헌 위법이면 탄핵 사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그것이 특히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내란죄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중대한 위법적 행동을 했을 때 탄핵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탄핵 사유예요. 그 사유에 맞다고 본인도 입으로 얘기했어요.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표결하는데 참여를 안 하거나 친한계가 또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의 그 말이 진실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그 말이 진실성이 있으려면 이번에 탄핵에 이제 내일 모레 있어질 탄핵 투표에서 친한계가 들어와서 당연히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즉 진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고 대권 주자로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그런 사람, 그런 정치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제 야권의 탄핵안에 대한 꼭 표결해야 된다, 가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있을 거고 아마 친한계에게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분명히 그렇죠.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범야권은 지금 다 지금 의견 일치를 본 단일 대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안 공동 발의도 이제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핵심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과연 몇 표나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 저는 의외로 친윤계들 중에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어저께 빈자리 그 의석 국민의힘 의석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들 대부분 다음번 총선 때 아마 공천받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감히 예견을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그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 편에 서야 될 사람들이 권력의 편에 서서 했다라는 게 증거로 완전히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 친윤계들 대부분 아마 공천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아마 친윤계 공천 학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도 잘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신 있게 뭔가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속절없이 그냥 그 개파 이익에 따라 그냥 움직여 갈 건지를 좀 잘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보여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그 탄핵을 스스로 지금 해달라고 뭐 거의 지금 뭐 이 어떤 그 뭐 그냥 광야에서 외친 격이랄까 그런 격이라고 봐요. 한계를 완전히 드러냈고 스스로에게 손해 보는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더 이상 탄핵 국면에서 이걸 방어해주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임계점을 아예 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상황이면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조금 전에 제가 한 개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차기 대권 주자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지금 현재 그 책임 있는 여당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 한계를 확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못 뛰어넘으면 영원히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기회 있었는데 계속 못 뛰어넘었잖아요. 이번에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친윤계들 입장에서도 그 친윤계들 중에도 좀 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그래서 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저는 그래서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훨씬 더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친한계뿐만 아니라 친윤계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각 정당 입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짚어봤다면 이제 남는 건 이제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회의원들 자체는 이제 국회 내에서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비상대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도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번 주 토요일로 시민사회단 주최로 해서 윤석열 퇴진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이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그 집회 얼마나 많은 분이 올지 이제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탄핵안 통과와 연계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탄핵안이 토요일 날 표결에 붙여진다고 하면 통과되고 안 되고는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통과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추후에 전국의 상황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 되고 부결이 된다고 하면요. 예. 국민적 분노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안 이번에 이렇게까지 계엄령 선포라고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국민 모두를 불안에 빠뜨린 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돼 있는 상태에서 국정 운영을 그냥 방치한다.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국회가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거예요. 참지 못하고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걸 무슨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국민 모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우려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2의 계엄이 또 선포가 되거나 또는 계엄이 선포되거나 또는 뭐 국지전이나 이런 전쟁 도발이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결국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순간이 되겠네요. 이번 주뿐만 아니고 한동안은 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사당에서 뼈 묻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또 다른 제2, 제3의 어떤 시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어찌됐건 지켜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24시간 365일 거의 뭐 아무 때나 그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그런 그 상시대기 상태를 전 유지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장외 집회도 이제 그만둬라. 그리고 그 부분은 국민들에게 그냥 맡겨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국민들이 어저께 엄청난 각성을 전 했을 거라고 보고 실존적인 그런 위기감들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